요즘 없어서 못 산다는 포항사랑 상품권.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초반에는 10%까지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줄을 서면서 사셨어요. 올해로 발행 4년째. 매번 완판 기록을 세우고 있는 포항사랑 상품권의 인기 비결은 다름 아닌 높은 할인율? 할인율 높을 때만 사갔습니다. 왜 그때만 사시는 거예요? 어디 할인이 되니까. 매번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할인율이 높을 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할인율 최고로 있을 때 보통 많이 사고. 10%일 때 줄 서가 사지. 포항사랑 상품권뿐 아니라 많은 지역사랑 상품권들이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죠. 그렇다면 할인된 금액만큼 돈을 아끼는 걸까요? 사실은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니까 득일까요? 세금을 많이 쓰니까 실일까요? 지금부터 지역 화폐를 시시콜콜 짚어봅니다. 요즘 네. 포항사랑 상품권 쓰시는 분들 꽤나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뭐 명절에 세뱃돈으로 줬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저도 근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쏠쏠해요. 아, 그래요? 네, 요거 소소하게 장 볼 때도 예. 조금 아끼는 기분도 들고 저는 좋더라고요. 자주 갖고 다니세요? 아, 저는 지금도 지갑에 딱 들고 아, 다니면서 그래요? 이제 뭐 외식하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거 뭐 살 때는 종종 이용을 지금 해요. 갖고 왔다고요? 가지고 있죠. 잘 됐네. 오늘 끝나고 회식. 회식. 예, 오늘 제가 회식은 상품권으로. 그럼 제가 오늘 회식은 그럼 크게 백화점에서 살게요. 오, 네,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백화점에서 못 써요. 그나저나 오늘 우리가 포항사랑 상품권 이야기를 꺼낸 게 우리가 지금 뭐 지역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네. 되잖아요. 한동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동대로 왜 가죠? 왜 한동대로 가느냐, 거기 전문가가 있잖아요. 어떤 역시. 전문가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전문가를 모셨잖아요. 경영경제학부의 조규봉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지역화폐가 뭔지 우리가 얘기는 듣는데 알 것도 같으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시시콜콜 들어보죠. 그래요. 뭐 금융경제 쪽의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네. 우리가 한동대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고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을 앞서도 저희가 설명해 드렸지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지역 화폐잖아요. 이게 포항사랑 상품권인데 금융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사실은 현찰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현찰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이 지역 화폐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그죠? 중앙은행에 상국은행에서 발권한 돈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네. 지역 화폐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다 보니 이제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상품권을 들고 있지만 우리 교수님도 상품권이 있으시면 사용을 하시겠죠? 네, 당연하죠. 월급으로 나가도 사용을 하실까요? 예, 일정 부분 100%는 좀 그렇지만 예. 일정 부분 나오면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오늘 출연료는 여기 상품권으로.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고요. 점점 많이 더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네. 지역화폐, 특히 포항사랑 상품권 네. 얼마나 또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교수님, 저희가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 지역화폐의 일종인 거잖아요. 네. 먼저 지역화폐가 어떤 건지부터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지역화폐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지역에서 발행되어서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되고 그 안에서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런 종류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역 화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요즘 너무너무 붐이더라고요. 많은 분들 포항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도 너무 많이 러쉬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나요? 작년 규모까지 보니까 243개 지자체 중에 177곳. 거의 다 뭐 사용하고 있네요. 70% 이상이네요. 예, 이게 작년 8월 말 기준인데요. 뭐 발행된 규모만 봐도 대략 추산하기는 행정안전부에서 2조 3천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가 되면 2020년도에는 한 3조 원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앞다투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그야말로 지역화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화폐의 성장세를 보면 정부가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 2019년에는 그 규모가 무려 2조 원을 넘어섰고요. 특히 경기도와 인천, 전북도와 경북도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입니다.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규모가 커지고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이거를 안 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이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상당히 많은 큰 대형 유통업체들을 통해 사실은 구매를 하거나 사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50% 가까이가 외부로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00만 원을 소비하면 한 45, 6만 원 정도는 지역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뭐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고 포항시에서도 그렇게 여러 시민들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 효과는 타 지역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니까요. 그렇게 흘러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우리 지역 내에서 좀 돌게 되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나오다 보니 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것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발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여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만든 지역화폐.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포항 지역 경제의 지표인 죽도시장에서 직접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오면은 옛날에는 돈을 갖고 왔지만 지금은 거의 상품권이 풀리는 거예요. 일단 그 거래 활성화라든가 시장이 재래식 활성화에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돈, 그 상품권 자체를 재래식 시장밖에 안 받아주니까 다른 데서는 그 백화점에는 사용이 안 되니까 자연히 여기 와가지고 사용 용도가 많아지죠. 포항시가 포항사랑 상품권의 경제 효과 분석을 용역 의뢰한 결과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포항사랑 상품권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지 포항시 의회를 찾아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오, 포항사랑 상품권. 이게 포항사랑 상품권이잖아요.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 행사비로 이걸 제가 대체로 받았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행사비로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포항에 그만큼 유통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규모가 굉장히 갈수록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부터 발행이 됐죠. 발행 때마다 완판을 기록해온 포항사랑 상품권은 2017년에 시작됐는데요. 첫 해는 1,300억 원 규모였던 것이 작년엔 1,700억 원, 올해는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행 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하면은
쉽게 이제 저희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천억 규모지만은 확대를 뭐 3천억을 할지 경제 추이를 봐가면서 또 판매 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발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성공적이다, 아니면 문제점도 많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먼저 성공 요인 혹은 이게 왜 잘 자리 잡았나라고 꼽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항 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가 발행이 되면은요, 네. 유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상품권을 들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못 산다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포항시는 상품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읍면 동 단위로 매일매일 가맹점을 몇 군데 모았나 체크를 할 만큼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모았습니다. 대형 마트 같은 곳, 유흥주점 같은 곳을 빼고는 거의 상품권을 유통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에 직접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맹점이라 할지라도 일단 상품권을 받습니다. 그만큼 다른 데 가서 쓰기가 편하니까. 포항사랑 상품권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다양한 가맹점 확보인데요. 2020년 1월 말 기준 포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은 무려 11,626곳. 가맹점의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점업과 서비스업은 물론 교육업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타 업종. 거기에는 부동산 중개업과 임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아무래도 높은 할인율. 그렇죠. 초반에는 10%까지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줄을 서면서 사셨어요. 요즘 사실 50만 원 투자를 해서 5만 원 이익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한번 이익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심리가 상품권을 성공시킨 한 가지 요인이었다고 봐요. 그래요. 뭐 많은 분들이 우리 포항시 내에서 잘 사용한다는 것은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성공 사례로 뽑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싸게 살 뿐이지 사실은 우리 돈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해야 될 거예요. 예산이거든요. 그동안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던 거예요?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내가 이걸 할인을 해서 사는구나 라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세금으로 다 보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상시 5%에서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포항사랑 상품권. 이 상품권 발행에 들어간 예산은 158억 원인데요.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국비가 78억 원에 포항 시비가 80억 원 투입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포항시가 재정 자립도가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5%, 33%, 30%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포항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에서 포항시가 지방세나 세외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비용이 25%밖에 안 된다는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120억, 150억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고민이 큽니다. 교수님, 네. 제가 죽도시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나 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인율에 제일 민감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싸게 사서 잘 쓰고 싶다라는 욕심이 당연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기왕이면 보니까- 제일 쌀 때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좀 더 늘려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서울에 특히 좀 싸니까 그때 그렇죠. 좀 산다고. 맞아요. 더 안 되겠니? 네. 이러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당연히 저희 경제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당연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폐 말고 이 지역 사랑 상품을 썼을 때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여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포항 시민 사랑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그렇겠네요. 발생할 세금은 다 같이 내는데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이용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발행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작을 수 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초기에 400억 가까이를 지금 포항시에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했더라고요. 1차적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뭐 5% 10%가 얼마 되겠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발행 규모에 따라서 또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요. 이 부분은 특별히 발행하는 시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포항에서 너무 이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크게 잡는 것이 아니냐. 네. 많이 발행을 하면은 무조건 이게 또 정비례로 좋은 효과들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문제도 혹시 생기나요? 네, 맞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다 팔리지 않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혹은 포항 내 상권에서 충분한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는지 그 실제로 별로 없다 이러면은 사실은 추후에 포항시의 세수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종이로 다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발행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결국엔 세금으로 포항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잘 팔렸고 뭐 어느 정도 증대가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막연한 추측보다는 지금 현재 발행된 것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고 얼마만큼 이것이 포항 경제에 실제적으로 지역 내 상권에 도움이 되고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포항시에서도 아마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추후에 정말 이게 발행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득이 됐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빚만 늘어나고 오히려 세금이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쓰였으면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고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화폐를 지류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지역 화폐의 개념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네. 토부시에는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불 카드와 같은 카드 형태로 해서 이제 주는 경우도 또 존재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종이를 가지고 발행해야 되는 비용 같은 것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화폐로서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시흥시루라고 요즘 최근에 상당히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형태인데 앱으로도 깔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최근에 상당히 신기술을 활용한 혹은 앱을 활용한 이런 것들은 포항시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젊은 층들도 그렇고 좀 다수의 수요를 확보하려면 좀 다변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지류화폐 말고 카드나 이런 모바일로 전환을 했을 때에는 뭐 그 사례들을 찝어보면 어떤 장점들이 생겼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되나요?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한번 그걸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앱을 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포항사랑 상품을 한번 구매를 했다가 다시 안 쓸 수도 있지만 앱을 한번 깔아 놓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충전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충전시키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물 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지속성은 있지만 비용은 만만치가 애초에 발행할 때 비용은 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발행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행 비용은 초기에 많이 들어갔지만 오히려 지면 발행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용 계층의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층들이 많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 포항이라든지 경주, 영덕 이쪽에 오면 자유자재로 이런 부분들 신기술을 활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도가 얼마쯤 될지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노인 비율이 또 높기도 하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새로운 기술에 적응도가 높은 분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 최근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거의 대부분 활용들 하시니까 시에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어떻게 좀 더 쓰임새가 쉽게 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면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죽도 시장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네.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젊은 층들이 적은 거예요. 젊은 그렇죠. 층들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면 아예 뭐 지르도 쓰고 뭐 다양하게 카드도 만들면 안 쓰고 되나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모바일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또 해 놓았더라고요. 그 구입할 때. 그러니까 요것은 포항시에서 조금 더 비용이라든지 추후 얼마만큼 이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둘 다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앱을 활용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전통시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겠네요. 사용자 측면만 제가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게 익숙해야 사실은 되는데 이 부분은 QR코드라 그러죠. 이런 것만 비치를 해놓으면 그냥 찍으면 되거든요. 그건 시에서만 조금 더 발품을 팔고 기술 개발을 해서 각 가게마다 QR코드만 비치해 놓으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가서 그냥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자기 결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오히려 나중에 집계하는 게 좀 조사하기 더 편할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그 조폐공사하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중 결제라든가 이중 구매 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만 바로 해결이 되면은 그 모바일 상품권을 바로 도입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입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했어요. 우리 입장만 생각했어.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판매자들은 또 어떤 경우일까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불편함은 없는지, 본인들에게 수익성에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명절 때는 뭐 하루 한 400, 500 이상 들어오고 평일에도 한 150, 200은 거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달로 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도매상으로 들어오세요? 한 명절에는 보통 한 1억 4, 5천 이상 들어오고. 한 달에 뭐 1억이 넘는 돈이 상품권으로만 들어오면 이거 불편하신 점도 불편이 있을 거거든요. 첫째는 가장 불편한 점은 그 방법 문제입니다. 현금을 1억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이제 사실 요즘 집에 뭐 사람이 살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어놓고도 내 좀 불안한 그런 게 있고 지금 뭐 시에서도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에 많이 제도를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 요즘은 좀 이래 순환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렇게 뭐 크게 뭐 전에처럼 뭐 집에 물티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일은 좀 없어졌죠.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지자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리고 좀 큰 지자체들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일단 시작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되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사실 해외에서 보면 지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단 그 경제적 요인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연대하자는 그 시민사회들의 서로 간의 유대감,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지역화폐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서스테이너블한 디벨롭먼트다, 지속적인 발전이거든요. 근데 지역 시민사회가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서로 간에 모아서 시작을 하면 굳이 지역자치단체라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꾸려나갈 힘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반대로 관주도로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를 조금 더 높이고자 시작된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지속성의 문제가 자꾸 저는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로 공동체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대한 유대감이 강화하는데 과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로 다시금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포항은 지금 뭐
아직까지는 잘 그래도 진행이 된다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네. 경주하고 울진은 이제 뭐 시작 시작한다고 단계고. 하고 영덕도 또 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우리 포항 우리 지역에서 쓰고 있는 이런 지역 화폐들이 어떤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좀 발행 규모 혹은 그것이 우리는 이만큼 발행했으니 이것이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낙관적 예측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목표를 지향하고 나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안에서의 유대감,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포항 지역사랑 상품권이지만 우리 구매하시거나 쓰시는 분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포항 지역민들에 대한 또 서로 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좀 화폐로 환산되는 가치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 정작 더 중요한 가치들은 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포항시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아마 발행을 할 것이고 고민을 하실 텐데, 좀 지역 시민과 서로 간에 연계해서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이 이웃을 도와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자는 의미가 담긴 지역사랑 상품권. 그렇기에 그 핵심은 지역에 대한 애정일 겁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 보다는 어떻게 더 알차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발행의 규모의 문제보다는 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포항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무상교복 정책이 있습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을 하고 그 구입한 자료를 포항시에 증빙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최대 30만 원이 학부모님들 통장에 현금으로 꽂힙니다. 네. 그런데 그 비용을요, 현금으로 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면 일석이조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적극적인 정책들을 포항시에서 고민을 해서 질적 강화 이뤄내야 된다고 봅니다. 상품권을 장려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시상금이나 포상금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자금 쪽으로. 저희들이 포항시에서도 출산 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청년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정책 자금을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포항시에서 하는 정책 자금은 그 특히 그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그 교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품권을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그 다른 과에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더 들고요. 다만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한 그런 대응책도 잘 좀 진행이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할인 혜택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쓴다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시민들도 이제 이참에 좀 더 이런 지역 화폐들이 우리 경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또 돌아서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 충분히 또 이해를 좀 해보고 그러면서 또 사용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